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네이처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네이처셀의 주가가 좀 거래량이 없이 옆으로 가격은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없는 모습은 또 같이 보여주고 있어서 주주분들도 약간은 좀 답답해 하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안 그래도 이제 저번 달에 나정찬 회장님이 인터뷰를 한번 좀 하셨습니다. 뭐라고 언급을 하셨냐면은, 지금 이제 2028년 중반에 BLA, 그러니까 이제 품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2028년. 그러니까 이제 2년 정도가 지금 남은 상황인데 너무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주주분들의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이 숨은 이면에 있는 부분을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2028년의 품목 허가는 사실상 나정찬 회장님이 보수적으로 지금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자, 보수적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빠른 루트가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자, 그럼 그게 무엇인지, 그럼 FDA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건지,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기름길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주주분들이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은 흔들리지 마셔야 될 구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런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은 이제 EOP2 미팅을 FDA와 나정찬 회장님이 일전에 진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속 승인을 물어봤다라고 했습니다. 가속 승인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사실상 이제 EOP2 미팅을 할 때 가속 승인 신청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FDA가 노를 안 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노를 안 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FDA 출신들하고 다 자문을 받아보니까는 FDA가 전혀 안 되면 노라고 바로 얘기를 했는데 노를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행정적 관례를 넘어선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FDA 입장에서도 이제 충족되지 못한 거대 수요가 지금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미국 내에서도 지금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3천만 명입니다. 자, 근데 이 3천만 명은 뭐예요? 이 3천만 명은 수술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FDA 입장에서는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 생산성 저하, 이게 이제 이러한 부분들, 수술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수술률을, 그런 혁신 치료제를 지금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FDA가 조인트 스템에 부여한 혁신재생 에너지 치료제, 알멧이죠. 이 알멧이라는 지위는 FDA 스스로 이 약물은 특별관리 대상이다라고 공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여한 지위를 EOP2 내에서도 스스로 부정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뭡니까? 최근에 조인트 스템의 5년 장기 추적, 5년 장기 추적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심각한 부작용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은 FDA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판후 안전사고 리스크를 사실상 지금 임상 3상 이제 이 승인 들어가기 전인데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리스크 자체를. 그러니까 규제기관이 EOP2 미팅에서도 가속 승인 뭐 어떻게 생각하냐,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라는 부분에 안 된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노를 하는데, 규제기관이 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예스로 가는 레드 카펫을 깔았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FDA 입장은 조인트 스템은 사실상 검토 대상이 아니다. 검토 대상이 아니라 해결책이다. 그래서 지금 FDA 출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던 이 노가 없었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약물의 안정성과 5년 데이터에 오히려 FDA가 압도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뭘 뜻하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게임의 법칙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FDA는 지금 조인트 스템을 탈락시키려고 하는 근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눈에 불을 켜고 탈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혁신적인 치료제를 가장 빨리 미국 시민들에게 먼저 보고받을 수 있을지, 그 명분을 네이처셀과 함께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FDA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세 가지 정도의 데이터를 보고 이 승인 도장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5.77%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인공관절 전환율. 자, 이게 뭐냐? 5년 데이터를 이제 장기 추적 데이터를 보신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인 중증 환자가 5년 내 수술 전환율, 이게 사실상 5.7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4%는 수술 없이 조인트 스템 맞고 5년 동안 유지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자, 이거는 임상적으로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전 세계 어떤 경쟁사에서도 도달하지 못한 조인트 스템 한 대 맞고, 무릎에다가 한 대 맞고 5년 동안 수술 없이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94%가. 나머지 5.77%는 수술을 하고. 이거 어떤 경쟁사도 달성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FDA 역사상 줄기세포 치료제가 이렇게 클리어한 장기 데이터를 들고 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통계적 보완책. 대조군이 이제 없다라는 공격이 있죠. 대조군이 없잖아요. 조인트 스템은. 대조군이 없다 보니까는 사실상 FDA에서도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을 절대적으로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 부분을. 물론 이전에 FDA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 질레트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존재하지만은 FDA 입장에서는 그거를 왜 대조군으로 안 보냐? 조인트 스템이 더 전무후무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안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봐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FDA가 절대적으로만 바라봐요.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뭘 의미를 하냐? 임상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킵니다. 기름길이 돼버려요. 그리고 단 1회의 주사죠. 단 1회. 매일 먹거나 매달 맞는 게 아니라 1회로 5년을 버팁니다. 이거는 의료 경제학적으로 반박 불가능한 가치를 지녀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어떻게 된다? 운명의 시계를 앞당기게 된다. 가속 승인 적용이 되면은 주주분들이 마주할 골든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뉴스를 봤을 때, 인터뷰 뉴스를 봤을 때, 라 회장이 지금 언급하는 부분이 뭡니까? 2028년 중반에 품목허가 신청하니까는 이제 2028년 내로, 그러니까 12월 말 전후로 최종 허가가 난다. 그러면 못해도 2029년까지는 우리가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뭐다? 이거는 가속 승인이 적용이 안 된 타임라인이고, 가속 승인이 적용이 되면은 골든 타임라인으로 격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2월이죠. 이제 다음 달이 됩니다. 다음 달이면은 이제 삼상 IND 신청과 함께 가속 승인 패스트 트랙을 공식화할 겁니다. 일단 이거 먼저 제출은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제출을 하고 나서 가속 승인 패스트 트랙 공식화를 밟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승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신청을 넣으면 2월에 넣는 거니까는. 그럼 5월 정도에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어떻게 된다? FDA와 롤링 리뷰, 순차 심사 합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이 EOP2 미팅에서 FDA도 가속 승인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레드카펫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5월 달에 임상 3상 신청한 게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네이처셀과 FDA는 이 레드카펫을 요렇게 깔까? 저렇게 깔까? 아니면 좀 더 넓게 깔까? 그 전략을 구사한단 말이에요. 롤링 리뷰. 이거를 한다. 그러면은 가속 승인 경로가 거의 뭐 이제 뭐 확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단서들이 상황이 그렇게 연출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승인이 얼마나 앞당겨지게 되냐? 최소 18개월이에요. 최소 18개월. 최소 18개월 이상 이 승인이 앞당겨지게 되고 그럼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숫자적인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이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라 회장이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중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새로운 선택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조인트 스템이 현재 나오는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산이랑은 뭐가 다르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치료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히알루론산이랑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시키는 게 아니라 지연시키거나 은폐시키는 거에 가깝습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명 뼈주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강력한 염증 제거의 역할은 하지만은 통증은 잡혀요. 하지만 효과 자체가 스테로이드가 4주에서 6주로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복 투여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연골을 파괴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히알루론산이죠. 이 히알루론산은 연골 주사라고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윤활유, 점탄성을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뻑뻑한 관절을 부드럽게만 해줄 뿐 다 없어진 연골 자체는 히알루론산도 뭐 어떻게 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중증 환자죠. KL3에서 4등급 이런 환자에게는 히알루론산과 스테로이드 자체가 매우 이제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 약들이 아픈 걸 좀 참아보자 라면은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릎 환경 자체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주입된 줄기세포가 염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관절 내 환경을 재생을 유리하게 변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이제 2만 도즈로 시작을 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2만 도즈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 개의 도즈당 최소 출고가는 지금 2,1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근본적 치료제로서의 프리미엄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히알루론산이랑 스테로이드 이상의 프리미엄은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도즈당 2,100만 원으로 최소 2,100만 원이에요. 최소. 그러면 여기에 있어가지고 2만 도즈는 이제 얼마의 매출을 뜻하냐?
4,200억의 매출을 뜻합니다. 이만도즈는 물론 이제 뭐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승인 전이다 보니까는 이제 환자들이 자비로 부담을 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멕시코 쪽이죠.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멕시코까지 이제 원정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원정 치료, 해외 원정 치료. 멕시코를 추가적인 모델로 지금 이제 만들어서 허가 전부터 조기 수익화를 달성할 강력 무기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처셀을 지금 바라봤을 때는 FDA 가속 승인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얘는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지름길은 가요. 근데 이거 하나면 여러분들 뭡니까? 양날의 검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 네이처셀은 뭘 하려고 한다? 판매를 하려고 한다. 플로리다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러면 이거 2만 도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4,200억이에요. 매출. 영업이익률은 50%가 넘습니다.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네이처셀을 봤을 때 고효율 캐시카우가 여러분들 언제 완성이 되냐? 10월 정도에 이 체계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이 지금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것 자체가 단기 바닥을 강하게 다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져준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힘을 모으고 발산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네이처셀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로봇주들이 연일 기승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로봇주에 있어가지고 현대무백스나 뭐 휴림 로봇 이런 거 좀 맛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지수는 올라가지만은 이제 너무나 뭐 상반된 관계가 많이 있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제가 사업 보고서만 좀 집중적으로 훑은 로봇 차기 대장주 하나 좀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 요 주식 여러분들이 만약에 휴림 로봇도 놓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로봇주들 놓쳐서 내가 포만감을 좀 못 채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주식만큼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와트시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와트시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와트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